안녕하세요. 노알람 이덕준 의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중 하나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점검 의무인데요. 많은 회사가 중대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작성과 매뉴얼에 따른 조치 의무 및 이행 점검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작업중지라든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에 대한 대응 조치와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매뉴얼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매뉴얼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비상상황 발생 시 종사자들이 해당 매뉴얼에 따라서 대처하는지 여부를 반기에 1회 이상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매뉴얼에 들어가야 하는 대응 조치, 구호 조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과 연결된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유해 요인 제거와 같은 대응 조치는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와 근로자의 작업중지 권한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고 있는 작업중지와 관련한 법조항과 연계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위험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농법 제52조에서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사업장의 중대재해 실무 매뉴얼 작성 시 반드시 어떤 경우가 사업주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와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매뉴얼에 열거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업중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된 매뉴얼이 작성되었다면 작업중지 상황별 근로자 대피와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자세한 업무 절차 및 업무 요령, 담당자별 직무가 매뉴얼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매뉴얼에 있는 구체적인 작업중지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면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매뉴얼에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1항 5호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발파 작업을 하거나 화재나 폭발, 건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대피 방법을 훈련하도록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도급인이고 회사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상상황 매뉴얼에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되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구호조치에 대한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첫째, 대외기관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해자를 후송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화재 폭발, 가스 누출 등이 발생할 경우 대비한 가까운 소방서라든지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위한 관할 노동부 지청이 어디 있는지, 기타 시청의 안전총괄과 등 협력기관에 대한 연락 및 위치 내용을 반영하여 매뉴얼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둘째, 사업장 자체적인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화재나 가스, 전기 등 제유형별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보고라인과 생산반장 내지는 팀장급 관리감독자에서 공장장 내지는 현장 소장급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이어지는 보고라인 등을 포함하여 매뉴얼에 구축되어야 합니다. 셋째, 재유형에 따른 기본적인 응급조치 내용 구축으로 사업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그 재해로 인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 내용에 따른 기본적인 응급조치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업장 내 감전 위험이 있다면 화상 피해 시 구급 방법, 감전 사고 시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매뉴얼에 구호조치 구축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건물 붕괴라든지 폭발, 화재 확산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구호활동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구로 추가하여야 합니다. 매뉴얼에 담겨야 할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는 첫째, 재해 발생 현장 및 재해 사실에 대한 관리 조치가 담겨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유해 요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현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때 작업 통제는 누가 할 것이며 위험 장소 표시 및 담당자별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뿐만 아니라 동종 유사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 현장이나 사업장에 빠른 시간 내에 재해 사실을 공유해서 동일한 유형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매뉴얼에 담겨야 합니다. 둘째, 피해를 입은 재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피해 회복 업무도 매뉴얼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관계 서류 확보 및 장례식장 지원 업무라든지 재해자나 유족이 산재에서 지급받는 보험급여 및 보상받지 못하는 손실이 무엇인지, 사고 유형별 산재나 근재, 기타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민법상 손해배상 금액의 상속 권한과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의 차이점과 유가족의 법률상 조력 업무,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기타 관계법령상에서 재해자나 유가족에게 지원되는 보상금의 유형 및 지급 업무에 대한 지원 업무 등 유가족들과의 민형사상 합의 등이 이에 포함되어야 할 매뉴얼의 내용입니다. 셋째,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담겨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이행 점검까지 포함하여 업무 처리 절차를 구축해야 합니다. 가령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과정에 누가 참여할 것인지, 어떠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마련한 대책을 언제부터 누가 실시할 것인지, 실시 이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실시 여부를 관리 감독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매뉴얼 마련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이 비상 상황에서 매뉴얼대로 조치하는지를 반기에 1회 이상 반드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 사업주는 매뉴얼 내용을 종사자들에게 제대로 숙지시켜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사업주는 종사자에게 매뉴얼 교육과 실제 상황과 같은 모의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매뉴얼 공유 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계수급인 종사들까지 제대로 공유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이행점검 의무를 다하였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는 불시적인 모의훈련을 통해서 종사자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긴급사항에 대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훈련은 사업장 단위로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이 이행점검 의무를 알아보았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성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 사업장에서는 매뉴얼 작성과 이행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